안녕하세요. 오늘은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이 대충 이해하면은 쉬운데 깊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해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양자역학보다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다루기가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저도 이 상대성 이론을 100%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진 못하고, 왜냐면은 이 제 나름대로는 이해는 했지만 이 전문적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막 이게 수학적으로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막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상대성 이론이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거를 통합한 상대성 이론이라고 한다 하면은 관측자와 운동하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는 이론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측자가 있고 그 현상 안에서 이제 운동하고 있는 대상이 있고 서로가 다른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게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고, 이걸 다루는 어떤 그 법칙, 이게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뉜다는 거죠. 보통 특수라고 하면은 이제 특수가 나중에 생기고 일반이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0년 있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거죠.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운동에 대해서 다루되 등속 운동을 포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핵심은 쉬워요. 핵심만 보는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빛의 속도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것이 중력이다, 이 얘기죠. 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의 어떤 핵심 포인트죠.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러니까 이 되게 웃긴 거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안의 내용은 절대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측자와 운동하는 대상이 크게는 상대적으로 다른 현상이 일어나지만 그 안에서는 절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어떠한 현상들은 다 사실은 상대적인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빛만이 절대성을 가진다라는 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대해서 다루는데, 빛은 이제 절대성을 가진다. 상대성 이론이지만 빛의 절대성에 따라 상대적인 현상을 다루는 이론임. 예,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 요소가 아니, 이게 이제 또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이 시공간조차도 절대적 요소가 아닌 상대적인 요소였다라는 게 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이고, 예, 관측자에 따라서 모든 것은 상대적인 현상으로 일어난다. 예, 이 얘기는 뭐 일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로 이동하며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 네, 이게 뭔지 이제 절대성이죠. 우주 제한 속도라고도 하는 이제 빛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빛은 진공 상태에서 항상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무조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빛보다 빠른 물질은 존재할 수 없다. 이제 그 약간 가상의 물질인 뭐 타키온 같은 거는 떠올릴 수 있지만은 실제로 타키온이 뭐 발견되거나 하진 않았죠. 그리고 뭐 빛보다 실제로 빠른 물질이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역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든지 아니면은 인과율이 깨진다든지, 예, 그런 이제 왜냐면은 우리가 빛이라는 거는 모든 현상을 다 다루는 게 이제 빛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걸 본다라는 것도 그 빛이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빛보다 빠르게 어떤 물질이 생긴 그런 물질이 있다면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은 시간은 거꾸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인과율이 깨지는 거죠.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생긴 이런 이제 우리 물질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보다 빠른 물질은 상식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아직까지도 빛보다 빠른 물질은 발견한 거는 없죠. 뭐 우주 팽창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고는 하지만 우주 자체가 이제 물질이 아닌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거나 하진 않죠. 그리고 뭐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양자 얽힘에서 이제 양자 얽힘 현상은 빛보다 훨씬 빠른 게 즉시 어떤 정보 교환이 일어나죠. 그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물질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좀 어렵죠. 양자역학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한 그 정복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얽힘 현상과 우주 팽창 속도만이 이제 빛보다 빠른 거지만 이거는 물질로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위배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시간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흐르게 되고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시간은 멈추게 된다. 예. 그러니까 어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이제 시간은 천천히 흐르게 되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또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죠. 빛의 속도에 근접하면 시간은 멈추게 되고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면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되는. 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빛은 1초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잖아요. 그 1초에 29만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빛의 속도를 체크하면은 나는 29만 킬로미터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빛은 1만 킬로,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30만 킬로가 돼야 되는데 빛은 언제나 어떤 속도로 내가 운동을 해도 빛은 언제나 항상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열차 속도가 뭐 10만 킬로미터고 제가 10만 또 한 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공을 던졌으면은 그거 두 개를 합친 그 속도는 15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더한다는 거죠. 어떤 속도에 내가 운동한 속도까지 더하면은 총 속도가 나오고, 근데 빛의 속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10만 킬로미터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빛의 속도를 체크를 하면은 그만큼 더해지거나 빠지거나 뭐 해야 되는데, 언제나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어떤 상태에서 빛의 속도를 관측을 해도 빛의 속도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현상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빛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빛의 속도에 대해서 다루는 이론인데, 상대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만 빛 자체가 이제 절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등속 운동, 이게 이제 일정한 속도의 운동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등속 운동이 아니라 가속 운동이나 등가속 운동에 대해서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어, 이 물질이 질량을 갖고 있으면은 가속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질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속도에서는 질량이 안 늘어나는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질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법칙이 위배가 되겠죠. 음, 이거는 제가 지금 또 헷갈리네요. 네. 아무튼 이게 저는 이 일반보다 특수가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안 헷갈리는데 이거를 어떠한 거를 이제 다 이제 껴맞추고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헷갈릴 때가 있고 집중하면은 또 해결이 될 때가 있거든요. 예, 아직 제가 완벽하게 이게 정복이 안 됐다는 얘긴데, 근데 크게 보면은 그냥 단순해요. 빛의 속도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세부 내용들이 약간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다라는 거죠.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몇 가지 어떤 뭐 관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라서 약간 배제를 하고 좀 쉬운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어요.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가속운동 1916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가속운동과 그러니까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것이다. 이게 등가 원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력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에서는 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끌어당김의 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는 떠한 물질들이 아,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 곧 질량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질량이 있으면은 그 주변에는 시공간이 휘어진다. 그러니까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곧 중력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가속도와 중력은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이제 빠르게 올라가면은 이게 중력으로 받는 힘인지 가속도로 받는 힘인지 그거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하고 중력은 같은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은 질량이 시공간을 왜곡시킨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블랙홀 같은 거죠. 그래서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에 빛조차도 한번 왜곡된 공간에 들어가면은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중력이 빛도 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어진 공간에서 빛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휘어진 공간에 빛이 들어가면은 빛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질량이 엄청 커버리게 되면은 빛이 아주 깊숙이 들어가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랙홀 같은 거죠. 블랙홀에 이제 빛을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을 못하는 이유는 블랙홀 안에는 시공간이 굉장히 심하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나오기까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너무 심하게 왜곡이 됐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할 수 없는 이유도 이제 질량 자체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질량이 있는 블랙홀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시공간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력이다라는 거죠. 공간의 휘어짐을 다른 말로 실제로 이게 중력이다. 그러니까 뉴턴이 말하는 중력과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중력은 겉으로 보는 현상은 그런 현상,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제로 일어나는 그 내부 현상에는 다르다 이거죠. 네, 이 얘기를 한 거고 중력은 빛도 휘게 만든다라는 거고 가속도하고 중력은 같은 것이다. 이게 등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시간 지연 효과도 일어난다. 물론 이제 아까 여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빛의 이제 시간 지연 효과를 다루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에 대한 시간 지연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는 블랙홀 주변에 가면은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거나 또는 멈춰버리게 되죠. 네.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다뤄봤습니다.